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TV 보는 사람들이 제가 시골 출신인 줄 안다고요. 그래, 네 체면은 내 손보다 중요하지. 저는 시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모셔요. 어머니, 제 커리어가 끝났어요. 나한텐 가족이 끝났지. 방송은 끄면 되지만 상처는 생방송이거든. 누군가는 거짓말로 가족을 연기했고 누군가는 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차이를 세상이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듣고 조언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선자는 70살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작은 미용실을 운영했지만 1년 전 폐업을 했어요.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 후 선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꽃시장 노점상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알람이 울렸습니다. 선자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두툼한 파카를 걸쳤어요. 밖은 아직 깜깜했고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익숙한 듯 시장으로 향했어요. 꽃시장은 새벽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트럭에서 꽃을 내리는 소리, 도매상들이 가격을 외치는 소리, 꽃을 고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선자는 자신의 작은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어제 들여온 장미 200송이를 정리해야 했어요. 시든 잎은 떼어내고 줄기는 적당히 잘라야 했습니다. 선자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40년 동안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다듬어온 손이었으니까요. 빨간 장미를 다듬으며 선자는 생각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할 때가 그리웠어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예쁘게 머리를 만들어주던 시간들이요.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꽃을 만지는 일도 나름 즐거웠거든요. 오전 9시쯤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장미 한 다발을 샀고 중년 여성은 백합을 골랐어요. 선자는 정성껏 포장해서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선자가 미소 지으며 인사하자 손님들도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10시쯤 되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도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선자는 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도윤아. 선자가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또 시장 나가신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선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응, 이래야지. 먹고 살려면. 도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높아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TV 보는 사람들이 제가 시골 출신인 줄 안다고요. 요즘 서진이가 방송에 자주 나가는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꽃 파시는 거 알면 이미지에 안 좋아요. 선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건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며느리의 이미지였어요. 그래, 네 체면은 내 손보다 중요하지. 선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선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끊을게. 일 열심히 해. 선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갑을 끼고 장미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손끝은 여전히 정직했습니다. 거짓을 모르는 손이었어요. 43살인 아들 민도윤은 중견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강남에 작은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하서진의 소비 습관 때문에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38살로 지역 케이블 방송의 리포터였습니다.
최근 들어 효부 리포터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선자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몇 줄과 삶은 계란 하나가 전부였어요. 간단하지만 선자에게는 충분한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혼자 드세요? 옆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혼자 먹는 게 편해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뭐 하는지. 어머니 혼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선자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가끔은 외로웠고 가끔은 서러웠어요. 자식들이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연인들이 꽃을 사러 왔고 선물용으로 꽃다발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자는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꽃을 포장했습니다. 손끝에서 장미향이 났어요. 해가 지고 저녁 6시가 되자 선자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번 돈을 세어보니 13만 원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번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선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꽃들을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선자는 시장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강남 아파트에 살았고 선자는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출퇴근하기 편하고 월세도 저렴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지역 케이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서진이었어요. 서진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리포트 내용은 효도하는 며느리의 하루였어요. 선자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은 화려했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선자는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피곤했습니다. 며칠 후 선자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선자는 평소처럼 꽃시장에서 장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며느리 서진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응, 서진아. 선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고 들떠 있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어요. 서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자는 장미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서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프로그램 주제가 효부 리포터의 진짜 일상이거든요. 어머니도 함께 출연해 주셔야 해요. 선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선자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꼭 내가 나가야 하냐?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가 안 나오시면 프로그램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제발 부탁드려요. 결국 선자는 승낙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촬영 당일 방송국 스태프들이 꽃시장으로 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선자의 노점 주변을 정리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서진은 방송용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선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서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 시어머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서진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자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선자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부담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선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선자의 손을 잡으며 계속 멘트를 이어갔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모셔요. 꽃시장 일도 함께 도와드리고요. 서진의 말은 유창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효부였어요. 선자의 손을 꼭 잡고 장미를 함께 정리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70살 나이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진짜 가족이란 게 뭔지 깨닫게 되죠. 서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기였어요. 스태프들도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촬영은 2시간 정도 계속됐습니다. 선자가 꽃을 다듬는 모습, 서진이 옆에서 돕는 모습,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컷! 오늘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감독이 외쳤습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고 서진도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이 됐어요. 선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촬영 있으니까 일찍 나오세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자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내일도 촬영이 있어? 선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 주 내내 있어요. 감동 시어머니 이미지를 유지해야 시청률이 나오거든요. 서진의 말투는 업무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아까 카메라 앞에서 보였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선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감동은 연기시키는 게 아니야. 선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진이 선자를 쳐다봤어요. 요즘 세상은요, 연기라도 진심처럼 보여야 팔려요. 어머니도 그거 아시잖아요? 서진이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서 자리를 떴어요. 선자는 혼자 남아서 촬영장을 정리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설치했던 조명을 치우고 흐트러진 꽃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선자는 집에서 TV를 켰어요. 화면에는 자신과 서진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편집된 영상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배경음악도 슬프게 깔려 있었고 서진의 멘트도 눈물 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시청자들은 감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자는 씁쓸했습니다. 화면 속의 자신은 행복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연출이었고 각본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프로그램이 대박 났어요. 시청률이 지역 방송 역대 최고래요. 서진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선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서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광고 제안도 들어왔어요. 대기업 화장품 광고인데 어머니도 함께 나오시면 되거든요. 선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카메라 앞에 서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싫은데. 선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광고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선자는 잠시 놀랐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자가 말하려는데 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결국 선자는 또 승낙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광고 촬영장은 꽃시장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큰 스튜디오에 조명이 가득했고 스태프만 수십 명이었어요. 선자는 분장실에서 화장을 받았습니다. 평생 화장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진하게 받았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서진은 능숙하게 카메라 앞에서 연기했어요. 화장품을 바르고 선자의 손을 잡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아름다움은 진심에서 나와요. 서진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자는 옆에서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억지 미소였지만 카메라는 그걸 담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자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짓을 연기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한 달 후, 프로그램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서진의 행복한 효부일기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어요. 매주 방송될 때마다 시청률이 올랐고 인터넷에서는 서진을 칭찬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효부 감동 리포터, 우리 시대의 모범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서진의 인기는 급상승했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이제는 전국 방송 출연 제안도 들어왔어요. 광고 협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회사, 건강식품 회사, 가전제품 회사에서 모델 제안이 쏟아졌어요. 선자는 여전히 꽃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미를 다듬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시장에 나오는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자를 알아봤거든요. 어머니,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손님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선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 도와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진짜 자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카메라 앞에서 연출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꽃시장으로 찾아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선자는 장미를 다듬다가 며느리를 봤어요. 웬일이냐? 시장에는 안 오던 네가. 선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 들으러 왔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자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냐? 선자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계약서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광고 계약서예요. 이번 달에만 광고가 3개나 들어왔어요. 전부 어머니 덕분이죠. 서진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선자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광고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였어요. 선자는 계약서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하서진이었어요. 선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진아, 이 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는데?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건요. 어머니 명의로 하면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해서요. 제 명의로 받고 나중에 나눠드리려고요. 서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뭔가 석연찮았어요. 그럼 내 몫은 얼마나 되는 거냐? 선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어머니 몫이에요.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선자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어치가 들어 있었어요. 선자는 말없이 상품권을 바라봤습니다. 광고료가 수천만 원인데 자신의 몫은 고작 50만 원 상품권이었어요. 어머니,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광고료 대부분이 제작비랑 세금으로 나가요.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서진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온 며느리를 보면 돈이 남지 않는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거든요. 선자는 상품권을 받아서 조용히 가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고맙다. 선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다음 촬영 준비하러 가볼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서진은 경쾌하게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선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선자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가 전부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상품권 50만 원. 그게 선자의 가치였을까요? 카메라 앞에서 웃고 연기하고 며느리를 빛나게 해준 대가가 고작 그것뿐일까요? 선자는 서랍에서 상품권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보상도 감정도 아니야. 냉대의 영수증이지. 선자는 상품권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쓰는 순간 며느리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선자는 우연히 서진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꽃시장 동료가 보여준 거였어요. 화면에는 서진의 화려한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 사진,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에는 부럽다, 성공한 여자, 효부 리포터, 최고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선자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 화려한 생활이 누구 덕분에 가능한 건지 서진은 알고나 있을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방송됐고 서진의 인기도 계속 올라갔어요. 하지만 선자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꽃시장에 나갔고 하루 종일 꽃을 팔았어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선자의 마음속에 의문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족일까?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가족일 수 있을까? 선자는 밤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화를 내셨을 거예요. 며느리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자는 혼잣말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사진 속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자는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벽부터 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자는 평소처럼 꽃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서진이 도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선자는 장미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웬일이냐? 둘이 같이 오다니? 선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깜짝 소식이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들뜬 기분이 역력했습니다. 도윤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무슨 소식인데? 선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가족여행편을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 가요.
서진의 말에 선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라고요? 선자는 평생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제주도를? 선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이번엔 진짜 가족여행이에요. 우리 셋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선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미용실 일이 바빠서 여행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이제 7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간다니요. 내 생애 첫 여행이구나.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선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쁜 곳도 구경하고요. 선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도윤아. 선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번 여행에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요. 그날 저녁 선자는 집에 돌아와서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라니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무엇보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행복했어요. 선자는 옷장을 열어서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변변한 옷이 없었지만 그래도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놨어요. 그리고 여행 가방도 꺼내서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선자는 꽃시장 동료에게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도 간다면서요? 좋겠어요. 동료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선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믿기지가 않아.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자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전화에 메시지 알림이 왔습니다. 항공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항공권 예약 확인 서울 마이너스 제주 탑승자 명단. 선자는 호기심에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탑승자 명단에는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서진, 민도윤, 그리고 이영자. 이영자는 서진의 친정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선자의 이름은 명단 어디에도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자는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선자는 휴대전화를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 나만 빠진 가족이구나.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항공권은 예약됐고 가족여행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거리요. 그날 밤 선자는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지는 못하고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꽃시장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장미를 다듬는데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제 본 항공권 명단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오후가 되자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내일 여행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도윤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알고 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죄송한데 이번엔 인원이 딱 맞아 떨어져서요. 촬영 콘셉트가 젊은 부부와 친정어머니거든요. 도윤의 설명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선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알았다. 선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다음에 꼭 모시고 갈게요. 약속할게요. 도윤의 말에 선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선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너무나 맑았어요. 하지만 선자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자는 여행 가방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꺼내뒀던 옷도 다시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이 됐으니까요. 선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어깨, 70살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난 이제 가족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선자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다른 감정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분노였어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게 억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게 화가 났어요. 선자는 잠자리에 들면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다음 날 도윤과 서진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선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꽃시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지금쯤 공항에 있겠죠. 선자 없이 말이에요. 오전 10시쯤 선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선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주도 도착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선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생방송 있어요. 꼭 봐주세요. 선자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선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켤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켰어요. 어떤 방송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는 제주도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도윤과 서진의 친정어머니 이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의 제주도 여행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족이란 이렇게 함께 추억을 만드는 거죠. 선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어머니는 서진의 친정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인 선자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고요.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어요. 패밀리 제주 브이로그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선자는 화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여기 없는데요? 그 순간 선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내 사랑은 내 거짓말의 장식이 아니야. 선자가 TV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요. 선자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SNS 앱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며칠 전 꽃시장 동료가 알려준 대로 계정을 만들어뒀었거든요. 선자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선자는 라이브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생방송 중이라는 표시가 떴어요. 처음에는 시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상관없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선자입니다. 선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 속 시어머니가 바로 저입니다. 하서진 리포터의 진짜 시어머니요. 시청자 수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진짜 시어머니세요? 헐, 뭔가 심상치 않은데? 선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꽃시장 한켠에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던 제주도에도 가지 못했어요. 제 이름은 항공권 명단에 없었거든요.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0명, 20명, 50명. 댓글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헐, 진짜 시어머니가 방송 중이야. 이게 효도 마케팅의 민낯이냐? 하서진 리포터 가짜였네. 선자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카메라 앞에만 세웠습니다. 감동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요. 광고료는 수천만 원을 받으면서 저에게는 상품권 50만 원만 줬어요. 시청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여행도 가는 그런 가족이요. 하지만 제게 가족은 없었어요. 그저 이용당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뭔지 아세요? 카메라 앞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 꺼진 후에도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시청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 하나가 선자의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응원해요.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자는 그 댓글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거짓 뒤에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카메라 앞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요.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선자는 방송을 끝냈습니다. 시청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서 있었어요. 선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몇 분 후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선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방송국에서 난리 났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선자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전화를 옆에 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밖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용기를 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선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벗겨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선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젯밤 방송 영상이 인터넷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효부 리포터의 민낯, 가짜 효도 방송 논란,
시어머니 홀로 남기고 제주도 간 며느리.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선자는 평소처럼 꽃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선자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선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을 한 것뿐이에요. 시장 동료들도 선자를 응원했습니다. 강 선생님 잘하셨어요. 그런 며느리는 혼나야 해요. 옆 가게 주인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선자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한편 제주도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호텔방에서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악플들이 보였습니다. 가짜 효부 리포터, 시어머니 버리고 친정엄마 챙기는 며느리, 돈 되면 가족도 이용하는 인간.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SNS 팔로워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10만 명이었던 팔로워가 하루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국이었습니다. 서진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방송국 프로듀서였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로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서진 씨, 긴급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연 중단 결정됐어요. 서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프로듀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프로듀서는 단호했습니다. 시청자 항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광고주들도 계약 취소했고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이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서진아, 우리 어떡하지? 도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선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서진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커리어가 끝났어요. 방송국에서 잘렸어요. 광고도 다 취소됐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망했다고요. 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나한텐 가족이 끝났지. 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해명 방송 좀 해주세요. 오해였다고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요. 방송은 끄면 되지만 상처는 생방송이거든. 네가 내게 준 상처는 끌 수 없어. 선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서진이 다시 부르려 했지만 선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산산조각 난 건 서진의 커리어였습니다. 친정어머니 이영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서진아, 괜찮니? 이영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어머니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어떡해? 다 끝났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다 무너졌어. 이영자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을 찾기 힘들었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온 서진은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동료들이 서진을 피했습니다. 국장실로 불려간 서진은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 리포터, 시청자 신뢰를 잃은 이상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국장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다시 쌓기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방송국을 나오는 서진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화려했던 리포터 가방도 예쁜 옷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서진이 거울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어요. 가족을 도구로 썼고 진심 없이 거짓을 팔았던 겁니다. 도윤도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민 과장, 부인이 그 하서진 리포터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정말 몰랐어요? 가족여행에 안 데려간 거? 동료의 질문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었죠. 며칠 후 도윤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과 서진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였고 대출금은 산더미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지? 서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아.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요. 욕심이 사람을 망친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가족을 이용했고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자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꽃시장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습니다. 강선자 선생님,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기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선자는 장미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인터뷰요? 선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선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자의 솔직함에 감동했어요.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강선자 선생님, 꽃꽂이 강의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센터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선자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꽃꽂이 강의를요? 선자가 되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밝게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세요.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요. 선자는 고민했습니다. 강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선자가 대답했습니다. 담당자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일주일 후 선자의 첫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센터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강생이 몰렸습니다. 선자는 강의실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강선자입니다.
선자가 인사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은 장미 꽃꽂이를 배워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자가 장미 한 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꽃을 예쁘게 피우려면 썩은 줄기는 잘라야 합니다. 선자가 시든 잎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사람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썩은 관계, 거짓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삶이 피어날 수 있어요. 수강생들이 조용히 선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분은 눈물을 닦았어요. 강의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수강생들은 꽃꽂이뿐만 아니라 선자의 인생 이야기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선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요.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자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강해질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선자의 이름은 점점 더 알려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진짜 효부 사건의 주인공, 시어머니의 역전, 70살에 시작한 새 인생, 강선자 선생님, 꽃시장에서 강의실로 감동의 변신, 꽃시장에서도 선자를 찾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꽃을 사면서 선자에게 인생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선생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자는 장미를 포장하며 대답했어요. 참기만 하지 마세요. 할 말은 해야 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수강 신청이 폭주해서 반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해요. 가능하세요? 선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할 수 있어요. 이제 선자는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했습니다. 꽃시장 일과 강의를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강선자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짜 인생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PD가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선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방송은 이제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선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PD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연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심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선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선자가 대답했습니다. 방송 녹화 날 선자는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밝았지만 이번에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선자가 대답했어요. 행복하게 지내요. 나도 카메라 앞에 섰지만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 있으니까요. 스튜디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들은 선자의 진솔함에 감동했어요. SNS에는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해시태그 진짜효도, 해시태그 강선자 선생님, 해시태그 진심은 결국 피어난다. 선자의 꽃꽃이 강의는 이제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문화센터는 강선자 플라워 스튜디오라는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선자는 강의를 마치고 꽃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점 앞에는 예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강생 일동. 선자는 카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선자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선자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자는 강의를 마치고 꽃시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선자를 불렀어요.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자가 돌아보니 서진이 서 있었어요.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수수한 청바지에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선자는 잠시 말없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자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이용하고 가족을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방송국에서 잘렸고 광고도 다 끊겼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해요. 서진이 고개를 들어 선자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선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진심을 배워야겠어? 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지금 심리상담 공부를 시작했어요. 진심이 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어요. 선자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다. 선자가 말했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이번에는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선자는 꽃시장에서 도윤을 봤어요. 엄마.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도 낡아 보였어요. 도윤아. 선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앞에 섰어요. 엄마, 저도 사과하러 왔어요. 엄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서진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뭐하니? 선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나온 후에 지방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생산직으로요. 힘들지만 배우는 게 많아요. 선자는 아들의 거친 손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부드럽던 손이 이제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그래, 고생하는구나. 선자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제 진짜로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강의하시는 거 방송으로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다. 선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께 꽃다발을 건넸어요.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선자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값비싼 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선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꽃다발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 앞에 놓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늦었지만 깨달은 것 같아요. 선자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선자의 강의는 계속 인기였고 이제는 책까지 출간하게 됐어요. 제목은 진심은 결국 피어난다였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수강생들, 꽃시장 동료들,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도윤과 서진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선자는 그들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윤과 서진이 선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진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책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장미 한 송이씩을 건넸어요. 그래, 늦게 피는 꽃이 향이 더 진하지. 선자가 말했습니다. 도윤과 서진은 장미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어요. 저녁 무렵 선자는 꽃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양이 시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선자는 장미를 정리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의 거짓 향기는 오래 못 간다. 진심은 결국 피어난다. 바람이 불어와서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선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잘 살고 있죠? 행복해요. 선자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선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미를 다듬고 포장하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카메라가 멀리서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석양 속에서 장미를 다듬는 70살 할머니의 모습이요.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심은 거짓보다 느리게 피어납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나면 오래갑니다. 선자는 그걸 증명했어요. 강선자님의 사연은 어땠나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